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세인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버블 차트라는 걸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무에서 주로 쓰이는 리포트 혹은 보고서에는 어떤 방식으로 편집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편집할 때 컬러라고 하는 스케일, 그러니까 구분 기준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차트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컬러라는 기준을 넣었을 때 어떻게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파악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선 작업을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커피 브랜드 하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각자 브랜드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자료들은 말 그대로 팩트만 나와 있는 형태의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데이터들을 본 상태에서 시각화라는 이런 옵션들을 이용해서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실무에서 주로 쓰이는 그래프들은 대부분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 차트들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스타일이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맹점 수하고 가맹점 신규 개점률 같은 경우에 각자는 막대 차트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다. 즉, 구분해야 되는 기준이 총 3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구분 기준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차트를 만들 수 있느냐? 가맹점 수에서는 A가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만 연평균 매출액에서는 위치가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차트를 활용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 가맹점 수를 가로축에다가 놓고요. 신규 개점률이라는 걸 세로축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연평균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를 원의 크기 차이로 두게 되는 버블 차트를 그려보는 거예요. 일단 그 수치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3개 나와져 있으니까 상단에 삽입 탭에서요. 버블 차트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거품형이라고 하죠. 이런 방식으로 차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가로축이랑 세로축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엑셀에서 차트 먼저 그려주시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차트가 그려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스케일이 총 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디자인해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럼 지금 이 계열 1번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편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계열 X로 되어 있는 가로축에 있는 값부터 한번 봅시다. 저는 가로축에다가 가맹점수 넣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위쪽부터 선택되어 있으니까 숫자 부분으로만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Y 값도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품 크기도 상단에 있는 텍스트 빼고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은 확인. 제목도 그냥 지금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워주셔도 돼요. 이퀄 사인 이용해가지고 하나 일단은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차트 그렸을 때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축 제목에다가 하나씩 추가해 주고요. 축 제목에서 진짜 써주시고 세로 방향이죠. 가맹점 신규 개점률이고 그 다음에 가로축 선택해서 똑같이 이퀄 사인 넣고 가맹점 수 선택해서 엔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서 가로축과 세로축 원의 크기에 따라서 매출액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어떤 게 어느 브랜드인지 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를 하기 위해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걸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고 그러면 레이블에 그 매장 이름을 써서 쭉 나열을 해주면 관련된 내용 바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데이터 레이블을 어떻게 추가를 할 거냐? 그래프 위에다가 바로 쓸 겁니다. 그래서 차트 선택해 주시고 차트 디자인에서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 여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죠. 데이터 레이블에서 가운데로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로축에 있는 값이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상단의 서식에서 선택 영역 서식
그 다음에 셀값 눌러주시면은 데이터 레이블 범위 나오죠. 그래서 여기 선택해 주시고 A부터 H까지 이렇게 잡아서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Y값 빼주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고 가장 기본형의 스타일을 잡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기능을 이용하면 여기까지로 활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는 식으로 저희가 차트랑 좀 더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시트로 넘어왔는데 데이터 잠깐 볼까요? 앞서서 있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의 데이터들인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가맹점 패점률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이 가맹점 패점률은 여러분들이 이 특정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각 매장에서의 패점률, 매장을 열고 나서 영업을 종료했느냐에 대한 비율인데요. 지금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 숫자가 쭈르륵 나열되어 있긴 한데 여기 정도는 해주는 이유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버블 차트에서는 가로축과 세로축, 그 다음에 원의 크기라고 하는 총 3개의 그 구분 기준, 스케일이라는 걸 다 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다른 기준을 패점률이라는 걸 넣으려면 시각적인 요소로서는 패점률이라는 걸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엑셀 자체에서도 여기에다가 뭔가 좀 더 내용을 넣는다 그러면 이 다른 기준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보통은 컬러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컬러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느냐,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연한 색이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부분이고요. 가장 높은 그 부분, 그러니까 가장 높은 패점률을 가질수록 이 색상을 점점 짙게 편집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스케일들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스케일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패점률을 그럼 다시 정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정돈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데이터를 한번 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색상은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에서 레이블부터 가맹점 패점률까지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지금 홈에서 정렬로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정렬 있죠. 여기에 정렬 기준을 패점률로 잡을 거고 정렬 기준 셀 값입니다. 정렬의 경우는 오름차순이랑 내림차순이 있는데 자, 오름차순은 갈수록 올라가는 거고요. 내림차순은 갈수록 내려가는 거 이렇게 익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0.2부터 14.6까지 다시 한번 정돈되죠. 여기에다가 색상 부분을 복사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넣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각자 레이블마다 색상별로 이제 레이블을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살짝 그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 하는 게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그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예를 들어 G 부분에 되어 있는 열을 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굳이 차트 디자인까지 안 가더라도 이 셀 색으로 가더라도 그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거의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채우기와 관련된 메뉴들을 추가해 놓으면 차트나 셀 색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이 메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냥 복사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따로 이제 써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색상을 채워서 작업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마무리 지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색상과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만들어 놓은 버블 차트에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가 있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선 스타일을 조금만 더 얇게 만듭시다.
저는 배경선을 좀 얇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이런 형태대로 이제 놔주면 안쪽에 있는 원이 좀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가맹점 수하고 그 다음에 신규 개점률 사이에서 예를 들어 가맹점 수도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0으로 갈수록 가맹점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맹점 수가 크다라는 걸 먼저 파악은 해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의 값이 우리의 시장 평균적으로 높으냐 낮으냐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나와 있는 가맹점 수의 평균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계산하면 되죠. 엑셀에서 하고 있으니까 평균값을 계산을 해서 현재 가맹점 수의 평균은 717개에 가맹점 신규 개점률의 평균값은 한 0.09니까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거를 그래프에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맹점 수에 선택을 해주고, 자, 서식에 선택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채우기에 보시면 이제 세로축 교체하는 구간, 그래서 축 값에다가 아까 715였죠. 715라고 엔터 한번 쳐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축이 밀리거든요. 세로축이. 그래서 이렇게 밀리면 이 축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현재 평균 이상의 가맹점 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평균 미만의 가맹점 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인 거예요. 그래서 축의 크기는 조금 더 작게 잡아주시고, 글자 그 데이터 레이블에 색만 좀 넣을게요. 네. 그러면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부분들만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브랜드들이 가맹점 수가 상대적으로 평균 이상이라는 건 파악할 수가 있으나, 평균 미만의 가맹점 수를 가진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원의 크기가 크죠. 그래서 현재 연평균의 매출액 자체는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연평균의 매출액이 클에도 불구하고 패점률이 높은 브랜드는 H 정도. 네, 우리가 지금 패점률을 한 요 정도로 잡았으니까 색상이 점점 짙을수록 패점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패점률이 현재 중간 정도에 있는 브랜드이고 매출액도 높다. 그런데 제가 뒷이야기를 좀 알고 있으니까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넓이도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요될 비용이 꽤 높은 축에 속할 수 있다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A 매장을 볼 수가 있죠. 현재 가맹점 수도 꽤 많은 편인데 전년 그 가맹점의 신규 개점률 자체가 제일 높은 위치거든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지점을 좀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만으로 봐야 하는 내용들을 벗어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편집을 하고 패점률이나 아니면 다른 그 기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특정한 시장 상황을 본다는 거는 브랜드별로 특성은 브랜드의 수만큼 다를 거예요. 특히나 저는 경쟁사 분석이나 시장 분석한다 그러면 버블 차트로 파악하는 게 조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물론 색상을 바꾸는 거는 좀 번거로울 수가 있으나 완성되어 있는 모양이나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버블 차트도 꽤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번거롭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색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 차트 방식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지금 이 차트 바탕으로 해서 리포트 제작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차트를 바탕으로 해서 파워포인트에서는 문서를 어떻게 그 변형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완성된 형태의 리포트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도 조만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